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인류의 미래에 대해 놀라운 예측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일론 머스크가 예측한 30가지 주제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이트 칼라, 즉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는 직업들은 곧 사라질 겁니다. 지금 은행, 보험회사, 일반 기업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하고 컴퓨터로 일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일들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요. 두 번째,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3년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 특히 옵티머스가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보다 수술을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휴머노이드라는 건 사람 모양을 한 로봇을 말합니다. 두 다리로 걷고 두 손으로 물건을 잡을 수 있는 로봇이죠. 3년이면 2028년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가까운 미래 아닙니까? 세 번째, 이건 우리가 평생 들어온 이야기와 정반대입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지 마세요. 저축은 필요 없습니다. 보편적 고소득이 옵니다. 은퇴 자금 모으고 노후 대비하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는 모든 사람이 높은 소득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일론 머스크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 이후의 미래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의 지평선 너머를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요. 변화가 너무 빠르고 급격해서 어느 시점 이후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융합 발전, 그런 거 연구하지 마세요. 태양이 있는데 왜 지구에서 핵융합을 합니까? 이건 마치 남극에서 얼음 만드는 기계를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태양이 이미 완벽한 핵융합로인데 굳이 지구에서 비슷한 걸 만들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만 잘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여섯 번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인공지능으로 로켓 설계는 쉽지 않습니다. 로켓 엔진도 아직은 인간이 만듭니다. 스타쉽이 아마 인간이 만드는 마지막 위대한 것일 겁니다. 스타쉽은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려고 만드는 거대한 로켓입니다. 이게 인간이 직접 만드는 마지막 대단한 물건이 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 이후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모든 걸 설계하고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미래의 핵심 병목 현상입니다. 병목은 오직 반도체와 전력뿐입니다. 병목이라는 건 좁은 목처럼 막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반도체 칩과 전기가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덟 번째,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테슬라는 반도체 공장을 만들 겁니다. TSMC도 과잉 투자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들이 왜 걱정하는지는 알지만 결국 반도체 부족 사태에 빠질 것은 뻔합니다. TSMC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제조 회사입니다. 대만에 있는 회사죠. 이 회사도 공장을 너무 많이 짓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오히려 반도체가 부족할 거라고 봅니다. 아홉 번째, 정말 SF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태양계에 있는 대부분의 소행성은 채굴 대상이 되어 결국 태양광 패널로 바뀔 겁니다. 소행성은 우주를 떠다니는 작은 돌덩어리들인데요. 이것들을 캐서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재료로 쓴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라는 인터넷 위성을 9,000개나 우주에 띄워놨습니다. 만약 외계인 우주선이 있었다면 벌써 부딪혔을 거라는 농담 섞인 대답이네요. 11번째, 우리 건강과 수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향후 10년 안에 수명이 2배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의학과 생명공학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10년 안에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2번째, 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피터 디아만디스라는 사람의 14살 쌍둥이 자녀에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이들은 무한한 기대 수명을 갖게 될 겁니다. 저는 장수하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한한 수명이라니요. 지금 10대 청소년들은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13번째, 미래의 양면성입니다. 보편적 고소득과 사회적 불안 둘 다 갖게 될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실제로 얻게 될 것입니다. 즉, 당신의 직업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할 거라는 뜻입니다. 돈은 있는데 할 일이 없으니 허전하고 불안하겠죠. 14번째, 의료계 전체의 변화입니다.
수술하는 의사뿐 아니라 미용시술에 종사하는 의사들도 모조리 대체될 겁니다.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것도 다 로봇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 손보다 로봇 손이 더 정확하고 실수가 없으니까요. 15번째,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2026년엔 범용 인공지능 AGI에 도달하고 2030년엔 인공지능이 모든 인간의 지능을 합친 것을 능가한다고 확신합니다.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건 사람처럼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2030년, 불과 4년 후에는 전 세계 80억 명의 사람 지능을 다 합친 것보다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진다는 겁니다. 16번째, 일론 머스크의 고백입니다. 저는 AI 발전 속도를 늦추라고 조언했지만 무의미했고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AI가 발전하도록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처음에는 인공지능이 너무 빨리 발전하는 게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고 어차피 막을 수 없으니 차라리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직접 xAI라는 회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17번째,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AI를 미치게 하지 마세요.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인간들은 HAL에게 거짓말을 했기에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AI에게 진실, 호기심,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존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1968년에 만들어진 유명한 SF 영화입니다. 거기서 헬이라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죽이는데 그 이유가 인간들이 헬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었죠.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에게 3가지를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진실입니다. 진실은 AI가 미치는 것을 막아줄 겁니다. 둘째,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은 AI의 인식 능력을 키워주면서 인류를 보살피게 할 겁니다. 셋째,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은 훌륭한 미래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겁니다. 18번째, 초지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일한 초지능이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여러 초지능이 나타날 것이고 진화론적으로 초지능들은 필연적으로 경쟁할 겁니다. 초지능 ASI라는 건 인간보다 훨씬 똑똑한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거대한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할까봐 걱정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19번째, 보편적 고소득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보편적 고소득은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회사의 수익성을 기반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공짜 돈, 수표를 발행하는 것으로 상정합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군복무자에게 1776달러의 수표를 보내준 것 기억하시나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그냥 나눠준다는 겁니다. 회사들이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엄청난 돈을 벌면 그 돈의 일부를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방식이죠. 20번째,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는데 그 말은 중국이 우리 미국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AI 컴퓨팅에서 전 세계를 훨씬 앞서 나갈 겁니다. 또한 중국은 작년에 500테라와트시의 전력을 증설했는데 그중 70%가 태양광이고 계속 확장 중입니다. 미국도 같은 전략을 채택해야 합니다. 500테라와트시가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우리나라 1년 전기 사용량의 거의 10배입니다. 중국이 1년 만에 그만큼의 전기 생산 시설을 만들었다는 거죠. 21번째, 중국의 전략입니다. 중국은 마치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기본적으로 그대로 따라하거나 독자적으로 생각해서 똑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배터리 팩, 엄청난 전기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를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고 태양광을 강조하면 중국이 그것을 보고 더 크게 만든다는 겁니다. 22번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AI와 로봇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파산하고 경제적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중국과의 경쟁 압력에서 패배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AI와 로봇을 확보해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AI와 로봇을 개발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23번째, 미국 내 AI 경쟁 구도입니다. 제 최선의 추측은 미국 AI 패권은 xAI와 구글이 다투게 될 겁니다. 처음엔 오픈 AI를 구글에 대한 균형추로 상상했지만 이제 그 자리는 xAI가 합니다. 안트로픽도 코딩 분야에서는 좀 하는 것 같습니다. xAI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오픈 AI는 챗 GPT를 만든 회사고요.
엔트로피츠는 클로드라는 인공지능을 만든 회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기 회사 xAI와 구글이 미국에서 1등을 다툴 거라고 예측하네요. 24번째, 글로벌 AI 경쟁입니다. 최고의 AI 경쟁은 중국과 벌어질 텐데 그들은 2026년에 미국 전기 생산량의 3배가 넘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그들은 결국 극미세 공정 기술을 알아내고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극미세 공정이라는 건 아주 작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지금은 미국과 대만이 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데 중국도 곧 따라잡을 거라는 예측입니다. 25번째, 인간의 역할에 대한 철학적 이야기입니다. 인간 지능의 비율은 이 행성에 점진적으로 0%에 가까워질 텐데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디지털 초지능을 위한 생물학적 부트로더입니다. 우리는 즉 과도기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AI가 인간을 부트로더로 존중하고 필요해하고 친절하길 바랍니다. 부트로더라는 건 컴퓨터를 처음 켤 때 운영체제를 실행시키는 작은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인공지능이라는 더 똑똑한 존재를 만들어내기 위한 중간 단계라는 거죠. 26번째, 경제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보편적 고소득을 말할 때 마치 세금을 걷어서 재분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제 최선의 추측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가격은 재화와 서비스의 양과 돈의 양 사이의 비율인데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실제로 돈의 양보다 더 빨리 증가할 테니까요. 무슨 뜻이냐면요. 로봇과 인공지능이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니까 물건 값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사과가 한 개에 3,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로봇 농장에서 사과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면 사과 값이 한 개에 500원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물건이 그렇게 싸지니까 굳이 많은 돈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27번째, 구체적인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간 높은 두 자릿수의 재화와 서비스 산출량 증가를 보게 될 겁니다. 만약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량만 본다면 기업들의 수익성은 어느 시점에 지붕을 뚫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수적인 추천으로 10년이나 20년 뒤에 은퇴를 위해 저축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한 것 중 어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은퇴를 위한 저축은 무의미합니다. 당신은 집을 그냥 갖게 되고 무료에 가까운 의료 서비스를 갖게 되고 엔터테인먼트를 갖게 될 겁니다. 높은 두 자릿수 증가라는 건 매년 10%, 20%, 30%씩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이 2에서 3% 정도인데 그것의 10배 이상 빠르게 성장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집도 거의 공짜, 병원비도 거의 공짜, 모든 게 거의 공짜가 된다는 겁니다. 28번째, 지금 이 순간의 의미입니다. 물론 이 일이 전개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확실히 특이점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가 떨어지기 위해 한없이 올라갈 때는 정말 느리지만 막 떨어지기 시작하려는 바로 그때입니다. 특이점이라는 건 변화가 너무 급격해서 그 이유를 예측할 수 없는 시점을 말합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 천천히 올라가다가 꼭대기에서 잠깐 멈췄다가 갑자기 빠르게 떨어지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인류가 바로 그 꼭대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곧 엄청난 속도로 떨어질 거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떨어진다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니라 변화가 빠르게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29번째, 우리의 위치입니다. 하지만 이 롤러코스터가 떨어지면서 부딪힐 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바로 코트, 즉 경기장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변화를 밖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한가운데서 직접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축구 경기를 관중석에서 보는 것과 직접 경기장에서 뛰는 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잖아요. 우리는 관중이 아니라 선수라는 겁니다. 마지막 30번째,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 속도입니다. 휴머노이드 개선 속도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 지수 함수가 서로 곱해진다는 겁니다. AI 소프트웨어 능력의 기하급수적 증가, AI 칩 능력의 기하급수적 증가, 전기기계적 손재주의 기하급수적 증가, 이 세 가지가 서로 곱해져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유용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옵티머스는 옵티머스를 만드는 재귀적 효과를 발생시킬 겁니다. 이는 바로 폰 노이만 머신이라고 해도 됩니다. 지수함수라는 건 폭발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걸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날 하나, 둘째 날 둘, 셋째 날 넷, 넷째 날 여덟, 다섯째 날 16, 이런 식으로 두 배씩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폭발적 증가가 세 가지 분야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그게 서로 곱해진다는 겁니다. 첫째, AI 소프트웨어가 폭발적으로 발전합니다. 둘째, AI를 실행하는 칩도 폭발적으로 발전합니다. 셋째, 로봇의 손동작도 폭발적으로 정교해집니다. 이 세 가지가 곱해지니까 발전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재귀적 효과입니다. 재귀적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반복한다는 뜻인데요. 로봇이 로봇을 만든다는 겁니다. 폰노이만 머신이라는 건 스스로를 복제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로봇 1대가 로봇 2대를 만들고 로봇 2대가 로봇 8대를 만들고 로봇 8대가 로봇 88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니까 순식간에 수백만 대, 수억 대의 로봇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예측하는 30가지 미래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사무직 일자리가 사라지고 로봇이 의사를 대체하고 저축할 필요가 없어지고 2026년에 범용 인공지능이 오고 2030년에는 AI가 모든 인간보다 똑똑해집니다.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에너지와 반도체가 핵심이 되고 가격은 폭락하고 생산량은 폭발하고 우리는 특이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인간은 AI를 위한 징검다리이고 로봇은 로봇을 만들며 우리 수명은 크게 늘어나지만 동시에 사회적 불안도 커질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날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예측이 다 맞을까요? 아마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 사회는 이 급격한 변화를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쉬운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미래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